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물 복제 왜 하는 걸까? 그리고 인간 복제가 실제로 가능할까? 그리고 매머드 멸종됐죠? 걔를 살려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동물 복제를 왜 할까부터를 좀 얘기를 할까요? 왜 할까요? 일단은 돼지는 확실해요. 왜냐면 제가 먹어보니까 확실히 맛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너무 좋은 답이야. 먹어야 돼. 너무 좋은 답인데. 이거는 복제해야 돼. 왜냐면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사실 이게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핵심을 뚫는 건데 한마디로 맛있다는 게 기준이 뭡니까? 인간 기준에. 그렇죠. 인간이 먹기에 괜찮다. 그래서 동물 복제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인간에게 이로운 것들이에요. 맞아. 뭔가 얻기가 힘들고 그렇죠. 굉장히 그걸 또 재현하기 힘든 애를 복제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창 또 연구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로 마약 탐지견. 경찰견, 뭐 폭발물 탐지견, 이 네오라는 마약 탐지견이 있었는데 이 탐지견이 레전드래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마약 68건 적발, 이 기록이 아직까지도 안 깨지는 전설의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복제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축구 잘하는 메시 복제한 거예요. 마약 탐지개의 메시를 복제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타고난 거를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복제해서 키웠더니 다른 애보다 육성 기간과 그 육성 비용 이런 게 훨씬 단축되고 실력도 월등하다고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있어요. 네, 타고난 거 있으니까. 그뿐만이 아니겠죠. 우유가 잘 나오는 소, 잘 달리는 말. 이거 중요하죠. 이거는 어떻게 아무리 잘 달리는 말이랑 잘 달리는 말을 교배해도 잘 달리는 애가 나올지는 다른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로 잘 뛰는 말과 우유 잘 만드는 소를 복제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근데 아예 안 잘못해서 우유 잘 나오는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잘 뛰는 소랑 우유 잘 나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대로 의미 있지 않을까? 유튜브 강의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마약 탐지견 복제라던가 이런 거는 지금 중지가 됐어요. 네. 또 나라마다 굉장히 지금 정책이 다릅니다. 마약 탐지견도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사실 지금 좀 생략을 했지만 저걸 만드는 데 있어서 대리견도 많이 필요하고 실패도 워낙 많이 하고 사실 동물 윤리적인 차원에서 저거를 이제 말로 만드는 것보다 실험하는 건 제가 못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좀 보기 좀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또 강아지는 완전 너무 가까운 반려동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인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유 잘 만드는 소, 잘 뛰는 말 복제를 뭐 하고 원숭이 복제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2017년에 중국에서 원숭이 복제를 성공을 했는데 단일 사건만으로 영장류를 복제하는 것만도 되게 큰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과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큰 의미인 게 사실 지금 개발되는 신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영장류 테스트가 필요한 약이 많습니다. 근데 원숭이 같은 경우는 일단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또 얘가 새끼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데려오는데 뭐 문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장류 자체는 사실 어떤 생물학적 비임상 실험용이죠. 비임상 시험을 위한 어떤 그 원숭이 확보만으로만 해도 사실 좀 의미가 있긴 하다. 굉장히 비싸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실험용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실험용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흔히들 아는 게 쥐나 뭐 토끼, 원숭이, 뭐 지브라피쉬, 물고기도 쓰거든요. 네,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 저 다양한 생물들이 제 쥐 자체를 복제하진 않고요. 구하기 힘든 쥐가 있어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희귀질환 같은 거 앓는 애들은 되게 얻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희귀질환을 앓는다는 자체가 자손을 안 만들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자손을 낳아도 이게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을 확률도 있고. 네, 그래서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명이 짧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 여러 동물들의 질병 모델을 만들어주는 동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암에 걸린 원숭이, 뭐 혹은 임신을 한 와중에 어떤 병에 걸린 누구, 뭐 이런 동물들은 되게 한마디로 사실상 구하기가 어렵고 구해도 되게 윤리적인 건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근데 아무튼 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스크리닝이 많이 안 돼서 임상에서 되게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다. 네.
왜냐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장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런 어떤 질환 모델 동물을 복제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나 노력, 심지어 뭐 재현성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죠. 질환 모델의 어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물들을 복제할 수 있어요. 저 친구가 멸종 위기종의 말이에요. 오. 마지막 남은 야생마. 야생에 있는 말 중에 마지막 남은 종이었대요. 이 친구 이름이 프르제발스키. 프르제발스키. 이 멸종 위기종 마지막 야생마를 동물원에서 저장된 세포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서 야생에 이제 다시 내보냈어요. 사실 이런 연구들이 꽤나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건 멸종 위기종이었잖아요. 예. 다음으로 가시면요. de-extinction, 그러니까 한마디로 멸종 복원이에요. 멸종하는 걸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한두 마리만 해도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왼쪽에 있는 애가 테즈메니아 주머니 늑대. 좀 잘못 말하면 테즈메니 아주머니 늑대. 저가 있고 오른쪽이 피레네 아이벡스. 저런 친구들이 이제 멸종을 했는데 얘네들을 이제 복원해야겠다는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복원을 하고 있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 실패. 피레네 아이벡스 있잖아요. 걔가 이게 실사가 있는 이유가 1999년에 스페인 북부 국립공원에 제가 딱 있었어요. 마지막 개체. 마지막.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이고 지금 기술이 1999년이면 엄청 발달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쟤를 잡아가지고 마취총 쏴가지고 잡아서 피부랑 이렇게 샘플들을 좀 추출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쟤를 이제 트래킹을 했죠. 근데 제가 결국 2000년에 죽었어요. 이제 근데 우리한테는 샘플이 있잖아. 그래서 2003년에 스페인이랑 프랑스 과학자들이 쟤를 복원하자. 왜냐면은 쟤는 굉장히 오래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복원해서 자연에 바로 갖다 놔도 생태계에 큰 영향도 없고 자연스럽다. 네, 자연스럽고 그럴 만한 종도 아니고. 대리모가 있나요? 왜냐면 마지막이라면. 대리모가 있나 없냐는 사실 매머드에도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근데 약간 코끼리 같아 친하니까. 약간 좀 이게 쟤도 뭐 염소 친하게 생겼잖아. 뒷돈 좀 주고서야 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대리모가 없죠. 완벽한. 그렇죠. 완벽한 개체는 없죠. 그러니까 비슷한 애 그래서 있어도. 비슷한 애가 있죠. 그래서 참 그거를 과학자들이 알기 때문에 이미 동물 복제 연구는 같은 계열의 그 친구와는 하지 않습니다. 대리모를. 이미 다른 애로 대리모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감안해서. 그걸 감안해서 뭐가 어떤 점을 최적화해야 대리모가 달라도 나을 수 있는가를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해놨었죠. 그러네요. 근데 다만 저 개체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하지 않았었죠. 매머드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하지 않았었죠. 안 해봤구나. 우리가 한 거는 개라던가 양에서 좀 다른 계열 뭐 요 정도를 했었죠. 그래서 멸종한 생명체 중에 대리모로 삼을 만한 개체조차 없는 애는 사실 쉽지 않다. 아예 어렵구나. 이 동물 복제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 있어요? 공룡 있죠, 공룡. 그래서 아무튼 2003년에 아까 피레네 아이벡스 동결 건조시킨 피부 세포 샘플로 염소 208마리 임신을 시켰어요. 성공했게요, 실패했게요? 실패.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한 마리 태어났어요? 한 마리가 잠시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전자적으로 2000년에 멸종했다가 부활한 거죠. 근데 바로 7분 만에 사망을 했어요. 바로 줬잖아. 폐에 문제가 있어서 숨을 좀 못 쉬어서 7분 만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의 의미는 살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종을 살려냈다. 정확하죠. 여태까지 했던 많은 실험들은 이미 있는 종 혹은 이미 있는 종을 얼린 것, 되게 온전한 샘플로 얼린 것이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멸종한 종. 물론 이제 살아있을 때 샘플을 채취했지만 멸종한 이후에 얘를 다시 7분이라도 유전자적으로 부활시켰다. 복제를 통해서. 그 종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서 종결이 됐는데 새로운 책을 다시 쓴 거예요. 7분간. 그럼 이제 앞으로는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들의 샘플을 모아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멸종위기에 있는 걸 하거나 혹은 매머드. 우리가 이제 매머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샘플이 일단 있어야 돼요. 샘플이 있어야 되고 얼어있는 대리모로 삼을 만한 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가 한 마리가 나왔어요. 두 마리가 나왔어. 그다음에 얘를 계속 복제해. 그다음에 얘네들끼리 자손을 만들어. 맞아. 이게 유전자가 계속 같은 애가 둘이서 같은 애를 근친교배잖아. 근친교배죠. 돌연변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다양한 어떤 유전자적 다양성이 없는 이상 이 질병이 생겨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죠. 결국은 몰락할 종이 된다. 결국에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살아서 뭐 멤버드가 살아서 멤버드가 또 그 수명이 길거든요. 뭐 예를 들면 50년 살아. 그럼 그거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복제를 여러 마리를 하는데 얘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유전적 다양성까지 줘버려. 50마리를 만들었는데 다 유전자를 다르게 해서 다 달라. 근친이 아니야. 근친이 아니야. 근데 근친은 아닌데 이상하겠지 뭔가.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허들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애 샘플을 얻어서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아예 지금 멸종된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근데 메머드의 또 희망은 샘플이 있어 또. 샘플이 있어. 저희가 야. 얼어있는 땅에 동토에 묻혀있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쥬라기 공원의 호박에 같이 모기에 있는 그 피처럼 얘 있는 거야. 있어. 얘가 굉장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샘플로서 되게 좋아. 온전해 막.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예. 대리모도 구하기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살아도 유전적 다양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메머드 2마리, 3마리, 4마리 찾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다양하다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양성을 보세요. 우리 인류의 다양성만 봐봐. 얼마나 다양해. 근데 그 중에 뭐 양림, 뭐 궤도 뭐 몇 명 있어. 네. 이거 가지고 결국은 또 이제 문제 생깁니다. 너무 다양하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메머드 에오가 하버드 의대의 조지 처치 교수가 좀 쇼맨십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구를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동토에 묻혀있던 메머드의 샘플 있잖아요. 네. 거기서 유전자를 추출해요. 그 다음에 저 메머드가 생각보다 큰 코끼리랑은 매칭이 안 되고 작은 코끼리들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요. 크기가.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에서 유전자를 또 꺼내서 적절한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거야. 하이브리드 메머드. 그러니까 우리가 메머드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렇게 털이 많고 상아가 저렇게 뿔이 막 이렇게 솟아 있고 네. 크기가 저 정도 되는 애인데 저런 코끼리 하이브리드를 만든 거야. 한마디로 메머펀트. 정확히 말하면은 메머드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닌 새로운 종이죠. 메머드로 인식할 만한 겉모습. 쥐라기 월드 나왔던 것처럼. 티라노사우루스의 모랑 더해서 무시무시한 육식 공룡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낸 유전자 편집의 아주 무시무시한 공룡. 그렇죠. 저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자체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대리모 없는 문제들도 조금 그렇죠. 유전적 코끼리 쪽에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 변형을 좀 하면은 다양한 애들을 또 만들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있는 그런 아이디어긴 하죠. 아이디어 자체는. 이런 동물 복제, 진짜 온전한 동물 복제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잘 활용되는 기술, 우리가 지금 맞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분도 있을 테고 누군가에게 섬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적용되는 그게 있는데 반려동물 좋아하시죠? 사실 저는 키우지 않아서 직접적인 걸 못 느끼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되게 뭐 예를 들면 헤어진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을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은 반려동물의 어떤 그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 일본의 어떤 사람이 얘를 복제를 했어요. 근데 저 뒤에 간판 보이십니까? 재활용인데요? 우리나라입니다. 네. 수암 생명과학연구소라고 이곳에서 그 반려동물 복제하는 걸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했었고 거의 세계 최초였다. 중국에서 시노젠이라는 이 회사에서 펫 클로닝 서비스 반려묘, 반려견, 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고 이 서비스의 어떤 체험자들이 유튜브 영상 보면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이게 지금 법적인 상황이나 그런 건 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유전자가 100% 일치해도 형질이 다를 수 있지 않나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특히나 털 색깔 같은 경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후에 어떤 복제를 하더라도 이게 100%는 아니에요. 유전자를 하면서 에러가 생기고 거기 또 리페어, 수정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또 아니기 때문에 형질이 조금은 근데 매우 비슷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부터는 여러분에게 맡기고 그냥 저는 과학을 말씀드리고 현황을 말씀드리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될 거라고 느끼신다면 이제 아셨으니 어떻게 목소리 내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누군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되면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적인 발전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동물 복제의 적용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동물 복제의 기술과 줄기세포 기술 그리고 유전자 변형 이건 다 맞닿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쪼개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기술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들이 진짜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매머드 네. 복제도 결국 그 유전자 변형이 엮여 있었고 보통 동물 복제 권위자들은 다 줄기세포의 권위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을 주시면요. 지금 우리 이제 유전자 변형까지 가능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물 복제보다 이게 훨씬 어려운 기술이고 더 나중에 나온 기술이거든요. 이게 가능해져서 어떤 수준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왼쪽이 이제 유전자로 변형된 연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빨리 자라요. 심지어 저거는 FDA 승인을 받아서 상용화되고 있어요. 오른쪽은 형광돼지. 형광돼지. 네. 아 귀여워 저 코. 이렇게만 보면 되게 이게 뭐 귀엽다 이럴 수 있지만 저 변형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이후에 또 이것도 노벨상 받은 연구인데 다음 장 주시면은 키메라 한마디로 우리 세포에서 줄기세포 뽑아서 우리의 기관 우리의 장기 같은 거를 돼지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돼지의 어떤 그 배아 단계에 이를 때 우리의 그 장기에 해당하는 줄기세포를 주입해가지고 우리의 장기를 돼지 안에서 키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장기를 그 돼지 안에서 교체하는 거죠. 겉에는 돼지나 장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것은 돼지인가 사람인가? 돼지인가 사람인가? 잠깐만. 돼지죠. 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뇌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뇌를 만약에. 그러면 그건 돼지인가 사람인가? 근데 사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 뇌가 갖는 비중이 좀 특별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뇌를 빼고 다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답이 없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근데 지금 단계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많은 감시자들이 감시를 해서 저거를 다 그럴 요소들은 다 차단하는데 맞아요. 하나 치트키가 있죠. 인류의 질병, 치료, 신약 개발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연구들은 어느 정도는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장을 주시면요. 이 기술이 더 발전되고 쉬워진다면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영화 혹성 탈출에서 어떤 과학자가 지능이 있는 영장류를 만나게 되고 걔를 키우게 됩니다. 쟤는 이제 시저가 돼서 그쵸. Ape together, strong 이러죠. 나중에. 예. 그 정도의 지능까지 이러죠. 전쟁을 할 수준에. 총 쏘고 말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주라기 월드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공룡이지만 공룡의 어떤 좋은 점들을 취합해가지고 심지어 똑똑한 공룡을 만들어요. 공룡이랑 비슷한 거죠. 공룡같이 생긴 건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그 개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 복제와 유전자 변형, 줄기세포 이런 기술들이 다 쓰이면은 이런 일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절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일랜드 영화 아시죠? 좋죠. 이게 인간 복제에 관한 영화인데 맞아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많은 기술들을 혼합하면 이 아일랜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상적으로 이게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막고 있고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상으로 이 정도 발전 속도와 이걸 대입해서 하면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와중에 몇 개의 국가는 다음 장을 주시면은 일부 국가에서 금한 것들을 예를 들면은 영장류 복제 같은 경우도 금한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저 연구에 같이 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는 완전 신약 개발 쪽 이쪽으로 하고 있고 절대로 사람에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만 이제 저분은 저런데 우리한테 저 기술이 있는 거죠. 저 기술을 가만히 잠가 놓고 있는데 저분은 저걸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기술은 풀리는 거고 누군가는 또 저 기술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죠. 사실 이런 거랑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다다음 장 주시겠어요? 우측 상단이 이제 허젠쿠이인데요. 네, 허젠쿠이. 그 유전자 가위로 인간, 배아, 태아를 어떻게 하는 것은 완전히 모든 나라에서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했어요. 과거에 비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왼쪽 상단이 냉동인간 연구도 있고요. 아래쪽에는 인공자궁 연구도 있죠. 저런 기술들도 연구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심지어 선악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저는 허젠쿠이는 그런 사람 같거든요. 허젠쿠이는 제가 봤을 때 단순한 관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그 사람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나 올려볼까? 유튜브 구독자 올려볼까? 그러니까 저거를 놈이에요. 발표를 유튜브 영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냉동인간, 동물복제, 인공자궁, 크리스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엮여 있는 기술이에요.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오늘 주제는 동물복제였지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엮여 있고 어떻게 발전되는지는 굉장히 잘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들을 굉장히 건설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되게 건강한 사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동물복제와 유전자 변형 이런 연구들 안될과학에서 앞으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